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자, LNF 다시 한번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운영 중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입장이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이 아래 번호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목요일 영상에서 제가 26일까지는 주가가 좀 흔들릴 거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더 어렵게 굴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처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 역시나 매도를 했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했었죠? 바로 연기금 매수구입니다. 하락을 하던 뭘 하던 연기금은 금요일도 또 들어왔습니다. 자, 다들 외치세요. 왜 들어오는지. 패시브 자금. 주가가 이렇게나 할인이 된 상태인데 매수를 안 하고는 못 빼이겠죠. 최대한 낮을 때 사두겠다는 연기금의 의지 여전히 아주 좋습니다. 조금 단기 성향으로 투자하는 보험이나 투신도 한창 주가가 흔들릴 때 들어오면서 매수세에 참여해줬고, 금요일은 보험이랑 투신이 좀 빠져나가니까 대신에 금융투자가 크게 들어와줬네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포스코DX의 주가 차트를 보고 참고를 하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은 호재인데 포스코DX도 결정됐다고 공시한 날 이후로 5일간은 조정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상장 딱 일주일 남기고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었고요. LNF의 실제 상승은 그러니까 다음 주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이 우리 시장 강력하게 매도했고, 특히 2차전지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가 하락을 좀 하면서 배터리 섹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LNF에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악재는요? 당연히 없었죠. 분기 실적 마이너스 났던 거는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리튬 가격 판가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예상은 다 했었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매출이기 때문에 이제는 딱 오를 일만 남았다는 공감대가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하는 이야기 듣고 그러시면 되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만 걱정을 하시겠죠. 제가 목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잠깐 한 클립만 조금 보고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 전 마지막 금요일인 26일까지는 충분히 상승 곡선을 잘 그려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조건이 있는데, 지금 21만 원부터 23만 5천 원 사이, 대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23만 5천 원부터 26만 5천 원,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이 개인들의 물량, 21만 원에서 23만 5천 원 사이에 있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평단도 낮출 수가 있고 수익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6일 사이에 꽤나 장중에 흔드는 모습을 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는 매도로 대응하면서 주가 상승을 억제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고 있다는 확신이 저는 확 듭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절대 물량 뺏기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그 물량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영상 안 보는 사람들이 물량을 외국인들한테 잘 뺏겨주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더 매수를 해서 다음 주까지 26일 전까지는 3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전히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은 여러분들 푹 쉬시고 텔레그램 빨리 들어와서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상승 모멘텀도 많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조정받고 있는 섹터가 어딘가요? 바로 2차전지 섹터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2차전지에 매몰되어 있던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넓게 보면은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섹터들은 여전히 있고, 특히 그런 섹터들이 단순 급등 테마가 형성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여전히 매수할 종목은 아직 너무나 많고 수익도 아주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2차전지만 너무 보지 마시고 시장을 같이 한번 넓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 섹터가 있죠. 지난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동안 이틀 동안 반도체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시총 450조짜리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운 삼성전자가 무려 4% 넘게 상승을 했고,
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딱 이틀 동안 전고점을 탈환할 정도로 엄청나게 급반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반도체주가 앞서 나가니까 당연히 다른 반도체주들도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증시가 며칠 동안 조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조정은 있을지언정 딱 봐도 우상향 기조를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AI 관련해서 반도체나 여러 칩들이 계속해서 이슈몰이를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테마가 형성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준 게 있었습니다. 바로 HBM의 올해 시장 규모죠.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이 올해 한국의 HBM 주문량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합쳐서 12억 기가바이트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억 기가바이트가 어느 정도 양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HBM 가격을 보통 기가바이트당 얼마라고 계산을 하는데 HBM3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당 13달러로 통용을 하고 있고요. HBM3E 같은 경우에는 17달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HBM2에서 3로 갈 때 가격이 기가바이트당 상승폭이 2배씩 됐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HBM3가 시장에 올해 2월 정도에 풀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12억의 기가바이트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HBM3가 한 70% 정도를 차지할 거고요. HBM3E는 30% 정도로 해서 가중평균을 낸 다음에 환율로 1,300원을 딱 곱해주면은 1GB당 반올림에서 대략적으로 18,500원이 됩니다. 그럼 1GB의 금액이 산출됐으니까 12억 GB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 산출된다고요. 12억의 기가바이트는 무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2조 2천억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금액이죠. 이전에 증권가에서 컨센서스를 전망했을 때 높게 잡아도 15조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 규모만 22조 2천억이어서 그 파급 효과가 벌써부터 대단하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거죠.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긴 하지만 HBM 시장에서 미리 선점을 해서 시장을 싹쓸이해간 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삼성은 시기를 좀 놓쳐서 아예 HBM4를 선점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올해 HBM의 최대 공급처도 SK 하이닉스가 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올해 HBM 생산 개수가 추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대략 한 4,300만 개에서 4,500만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HBM이 이 그림에서는 4단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재 8단과 12단이 나오고 있죠. 기가바이트로 따졌을 때는 지금 한 단에 2GB씩 들어가기 때문에 8단으로 곱해봤을 때 16GB, 12단은 24GB니까 딱 중간으로 해서 20GB로 한번 환산을 또 해보면은 한 개당 18,500원에서 20GB니까 HBM 한 개는 3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올해 생산 개수 평균치인 4,400만 개를 곱해보면은 SK 하이닉스가 HBM 사업 부분 한 개에서만 나오는 올해 매출이 현재 기준으로만 16조 2천억이 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SK가 22조 시장에서 무려 16조 원을 챙겨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독점이죠. 시장의 70% 이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 HBM의 엄청난 시장 규모에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의 흐름대로 일단 가장 규모가 큰 두 회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HBM 쪽에서만큼은 대장주는 역시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도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형주를 이야기할 거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도 않겠죠.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최대 수혜주가 뭔지도 함께 볼까요? 역시 누가 뭐래도 최대 수혜주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작년 9월부터 국내 시장이 심각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주가를 지켜냈던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조정장에 주가가 지켜졌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대 소유주가 왜 한미반도체냐면은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2017년부터 함께 HBM 개발을 해왔고, 특히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바로 한미반도체의 TC 본더입니다. 이 장비가 바로 한미반도체의 TC 본더입니다. TC 본더 장비의 특성상 단위 용량당 장비 소요 원수가 다른 장비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고, HBM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변화된 특성에 맞는 전용 장비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 본더는 전공정 장비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서 대규모 후공정 투자 사이클이 딱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찾아올 휴지기에 접어들어도 말씀드렸던 장비의 특성 때문에 꾸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SK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HBM을 찍어내야 돼서 물량 공급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래서 원래 한미반도체 이 TC 본더 매출이 한 1,800억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2배 이상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HBM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반도체 관련 테마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내놓은 갤럭시 24에 들어간 AI 가우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 AI 가우스의 기술이 바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지금 온디바이스 AI도 테마가 형성돼서 잘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온센서 AR이나 VR 같은 신규 디바이스 개발용 소켓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만드는 리노공업, 주가가 참 대단하죠. 제주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퀄컴하고 미디어텍으로부터 5G IoT 칩셋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인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획득한 기업이 제주 반도체입니다. AI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LPDDR4 같은 저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죠. 1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무려 5배가 상승을 한 제주 반도체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 신규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잘 상승을 해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고성능 데이터 전송하고 초고속 인터커넥트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제가 따로 영상을 몇 번 찍어서 올려드렸던 칩스앤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 상승률이 6배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제가 워낙에 말씀을 많이 드려서 특별히 더 길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서버 증설 때문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빅테크한테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작년에 너무 크게 선반영이 돼서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추세긴 한데 언제든지 상승 가능한 종목이고요. 이렇게 지금 반도체 쪽은 정말 난립니다. 우리가 2차 전지에 너무 매몰된 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고, 혹시라도 물려있거나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면은 물타기를 한다거나 그냥 포기하고 기다리거나 하지 마시고,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시장에서 이슈를 모으는 섹터에 새롭게 투자를 좀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정말 이상적이겠죠. 그렇게 상승 가능한 종목을 저희가 선별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상승 가능한 종목들 저희가 다 포착해 놓기도 했고요.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까지 오르기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돈 벌려고 투자하는데 올라달라 기도하려고 투자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꼭 들어오셔서 저희랑 꼭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종목도 받으시고 투자도 새롭게 하셔서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상단에 나와 있는 요 번호, 이 번호로 그냥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 영상 보시고 신청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입장 이렇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이 꼴이 말이 아니죠. 연초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는 오른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까지 자꾸 발생해서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 찍고 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 특히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30년처럼 들어갈 것처럼 박스권에 딱 갇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항상 꼭 발생하는 특징이 있죠. 특정 섹터에 돈이 막 몰린다거나 아니면 급등하는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수익을 꼭 내야 되겠죠. 이런 테마 종목이라고 도박하듯이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계획과 원칙만 세워놓고 기계적으로 낮은 금액에 매수하고 높은 금액에 매도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운주, 유가 관련주, 그리고 전쟁 관련 방산주 이런 것들이 급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뭐 흥하해운, 빅텍, 스페코,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찍어드렸던 급등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모두 다 상승해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며칠만이라도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나게 급등했네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추천해드렸는지 텔레그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13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이미 다 짚어드렸습니다. 해운주와 유가 관련주, 가스까지 모두 다 짚어드렸고 매수 타점까지 다 알려드렸었죠. 자, 이 종목들이 모두 월화수에 걸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세 파악을 하고 어떤 게 오를지 전망을 해서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일 토요일에 미리 짚어드렸었고 15일 월요일에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희랑 함께 하시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시장은 조정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종목도 제가 포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마음 편하게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이 손실도 한 번에 만회 가능하고 수익 중이시라면 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매수하셔가지고 이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의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 다르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프로세서 중심의 컴퓨팅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양도 거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그냥 해두는데 가치를 뒀다면은 AI 서버는 다르죠. 이런 서버의 차이점 때문에 저장 성능에 중점을 뒀던 낸드 플래시는 꽤나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반면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램의 호황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소페타6의 저층 MLB라든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이런 게 모두 디램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AI 서버에서는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교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대역폭이라는 거는 고속도로의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차선보다는 당연히 8차선이 더 원활할 수밖에 없고 8차선보다는 당연히 16차선이 더 빠르고 원활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이 CPU에 비해서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불리는 GPU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로 넘어오면서 서버 분야에서만큼은 GPU의 중요성이 CPU보다 더 커졌죠. 이건 마치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이나 등화류가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배터리가 이제는 차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석유가 필요 없어졌듯이 AI 서버에서만큼은 이 CPU보다는 GPU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때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이런 산업의 발전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당초 2년마다 출시하기로 했던 GPU를 1년마다 출시하기로 바꿨고 CPU와 GPU를 묶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성능을 계속해서 높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쉽게 메모리 이동의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의 최대 한계치가 메모리의 최대 한계치에 막히는 문제인데 이 처리 장치의 발전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앤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앤 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